52쪽부터 할 건데 여기 2단원이거든. 2단원. 오늘 2단원부터 먼저 하고 마지막에 1단원을 할 거다. 첫 번째 01의 직권의 구성 이렇게 됐단 말이야. 직권의 구성. 자, 이런 얘기부터 먼저 할게. 일단 1번 개. 혹시 너 개라고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언제 들어봤어? 생명과학 시간에.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이런 거. 맞지? 그 생명 파트, 생물 파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떠나서 이렇게 이거 어릴 때부터 들어봤대. 엄마가 개 모임 간다 이렇게. 그 개랑 같은 거냐고? 같은 개다. 그럼 지금 개 모임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상호작용 하는 전체. 얘를 갖다 개라고 할 거야. 예를 들어서 개 모임에 가면 내하고 내 친구하고 그의 친구하고 막 있잖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야기를 하재. 상호작용이 있어야만 개인 거라. 그러면 혼자 하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최소 2개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 개의 여러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전체를 개라고 할 거다. 이해겠나? 그럼 이 개의 예시가 뭐가 있냐면 예시가 생명과학 시간에 우리 초등학교 때 소화계 들어봤나? 소화계. 우리가 소화를 하기 위해서 입에서 침이 분비가 돼야 되고 이로 씹어야 될 거고 넘기면 식도 지나서 그래서 입 지나서 식도 지나서 음식물이 어디에 저장되지? 위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작은 창자, 소장. 큰 창자는 그럼 뭐라 하게? 큰 창자, 대장. 이러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온 데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얘를 다 합해가지고 소화계라고 할 거란 말이야. 소화계. 그러면 이런 것도 들어봤을까? 생태계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생태계에 누가 필요하지? 동물하고 식물하고 또 환경 중요하지. 또 하나 동물과 식물만 있으면 이 세상에 죽은 생물들이 그대로 남아있겠지. 세균, 분해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생산자하고 또 누구? 소비자하고 그리고 분해자하고 또 좀 전에 이야기했는데 환경.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만 있는 게 아니라 환경까지 포함을 해서 생태계라고 할 거다. 그러면 생물하고 환경하고 상호작용하는 걸 생태계. 이랬지? 학년이 올라가도 또 나오냐고? 나오지. 수능까지 나올 건데. 생태계.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오늘 할 건 사실은 지구계거든? 지구계. 지구 어떻게 생겼어? 동그랗게 생겼지 뭐. 동그랗게. 그러면 지구에 누가 있어? 뭐가 있어? 사람도 있고 또 땅도 있어야 되겠지. 땅도 있어야 되고 바다도 있던데? 여기 뭐 있을까? 공기. 공기도 있고. 근데 우리끼리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을까? 누가 필요하지? 밖에. 태양도 필요하고? 그럼 태양만 있으면 될까? 달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달이 아직은 좀 가르쳐주기 좀 그런데 달이 꼭 필요해. 달이 없어도 이렇게 계절 변화라든지 이런 게 안정적으로 안 되거든. 그래서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모든 게 합쳐져서 지구계란 말이야. 그냥 물어볼게. 지구계를 구성한 요소가 몇 가지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그리고 밖에 5가지. 되겠나? 예스. 그러면 자, 두 번째 지구계. 지구계를 구성하는 데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5가지. 5가지 중에 처음에 겉에서 봤을 때 파랗게 보인대. 무슨 권이라면 수권이라 그래. 다시 무슨 권? 수권. 그치. 수권은 지구에서 보이는 물이지. 그치. 누구도 있냐면 바다도 있고 우주에서 아마 인공위성으로 봐도 되게 커다란 호수도 거기 찍힐 거란 말이야. 그리고 산에 있는 빙하 있지. 걔들도 여기 속해.
바다, 빙하, 호수, 강, 얘들 다 수권인 거야. 근데 이 수권이 우리한테 뭘 하겠나? 뭘 줄걸? 뭘 줄까? 물 주겠지. 물을 공급을 할 거다. 왜? 우리 물 안 먹고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지. 그래서 물을 공급하고 또 무슨 역할을 할까? 물고기한테 물어볼까? 뭐가? 살 공간이겠지. 그치. 서식처. 살 공간을 제공을 하는 거라. 그리고 있잖아. 수권이 되게 중요한 게 에너지를 저장을 한다? 에너지 저장. 그러니까 태양에서 줬는 에너지를 한꺼번에 안 쓰고 저장해놨다가 해지고도 따끈따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도 하는 거라. 이해되겠나? 됐어. 그러면 지구의 첫 번째 지구본을 딱 보니까 파란 부분이 많다. 표면이 한 몇 퍼센트? 들어왔을걸? 한 70%가 뭐로 덮여있다? 바다로 덮여있었대. 그 부분이 다 수권인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겉에 물로 덮이지 않은 부분 있지? 딱딱한 뭐가 있을 거다? 땅이 있을 거다. 혹시 이렇게 생긴 거? 까먹었다. 앞을 먼저 적었어야 되는데. 쟤 무슨 자? 땅지. 무슨 권? 직권. 그럼 직권은 뭐가 직권일까? 너가 생각했을 때. 직권이란? 지구에서 봤을 때? 땅. 맞지? 그래서 두 가지로 이야기한 거야. 지구 표면. 우리가 보이는 그 표면하고 그리고 지구 내부. 단단해. 거기가 다 직권인 거라. 그치? 지구 껍데기하고 안에 까고 다 직권. 그럼 얘는 우리한테 뭐 줘? 뭐 주는 거 없어? 아마 있을 건데. 땅이 뭐 줄까 우리한테? 일단 너 땅 없이 어디 뭐 공중에 살까? 알지? 서식처를 주는 거라. 서식처를 주고 또 너희들 필요한 거 지하자원이라 들어봤나? 그치? 지하자원 얘들을 제공을 해주는 역할을 하겠지. 되겠나? 땅에서 필요한 거 들고 와서 우리가 필요한 걸로 바꾸는 거지. 지하자원 제공. 이런 식으로. 됐지? 그리고 우리한테 사실은 서식처, 식물을 기를 수 있는 토양, 이런 것들. 다 주는 거지. 세 번째, 그럼 수권 말고, 직권 말고 또 무슨 권? 여기 있는 거. 기권. 기권은 그러면 뭐로 돼 있을까? 그치? 여러 가지 기체인 공기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기체인 공기로 돼 있는데 너희가 아는 공기 뭐 있어? 산소 또 질소. 땡큐다. 우리 과자 사 먹었을 때 제일 많은 게 무슨 기체? 질소 기체. 또 어떤 거 있을까? 덥다던데 이것 때문에 이산화탄소 온실 기체 중에서 혹시 CO2라고 적어도 되겠나? 이름 뭐라고? 이산화탄소. 맞지? 이산화탄소. 그리고 혹시 아르곤, 헬륨, 수소 등등등 많은 기체가 있단 말이야. 그럼 기체는 우리한테 뭐 할까? 숨쉬게 해주지. 숨 쉰다 다른 말로 두 글자로 호흡. 호흡에 필요한 기체를 제공하고 호흡 반대로 식물이 광합성. 그렇지. 식물의 광합성에 이용이 될 거다. 광합성의 이용.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 기상현상. 기상현상이 다른 말로 뭐지? 쉬운 말로 기상현상. 오늘 비 오나? 눈 오나? 엄마 오늘 비 와? 안 와? 그치? 날씨. 이러겠나? 그래서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게 무슨 권? 기권. 됐습니까? 기상현상, 날씨 변화 일으키는 게 기권이다. 됐습니까? 또 무슨 권이 있을까? 무슨 권? 생물권. 자, 생물권이 있다. 생물권은 누가 있을까? 저거 다지 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다. 그럼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 그럼 물을까? 미생물은 생물권에 포함될까 안 될까? 돼요. 세균부터. 그치? 생물권은
세균에서부터 어디까지? 사람, 가장 고등한 사람에게까지 모든 생물은 다 무슨 권이라고? 생물권에 속한다. 이렇게. 그럼 이 생물은 얘들아 무슨 권에서 살고 있어? 수권, 직권, 기권 모두의 분포하지. 맞지? 수권, 직권, 기권의 분포. 쌤 궁금한 게 있는데 외권에 있을까 없을까? 얘들이 외권이야. 얘들. 달, 태양, 우주, 저 밖에 별 이런 게. 이게 무슨 권? 외권이거든. 저긴 생물이 있어 없어? 과학자들 나가보니까 없더래. 우주로 나가보니까 생물은 없더라. 이해되겠나? 그래서 그럼 생물권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이고 얘들은 수권, 기권, 직권에만 있을 거다. 이해되겠지? 그리고 얘들끼리도 상호작용을 할 거고. 그럼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다 된다. 5번. 무슨 권? 외권. 그럼 외권은 어디에? 지구 밖에 우주 환경에. 됐지? 지구 밖에 모든 부분의 거. 누구도 포함된다? 태양도, 달도, 등등등 우주 공간. 얘들이 외권이다. 그럼 얘는 우리한테 뭐 주나? 뭘 주는 거 있나? 이거 없으면 우리 죽을걸? 그렇지. 태양이 주는 무슨 에너지? 빛 에너지. 그러면 지구는 얘들아 절대로 에너지를 안 받으면 못 살아.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근원인데 이 에너지 1로 적은 거대. 에너지를 제공을 할 거다. 그치? 혹시 밀물, 썰물은 누가 일으키는 거야? 달과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겨. 근데 딱딱한 땅은 잘 움직이지 않고 물은 잘 움직이니까 밀물, 썰물이 생기는 거지. 이해되겠나? 그럼 일단 우리가 봤을 때 개라는 게 있고 지구개라는 게 있다. 지구개. 자, 이 중에서 쌤 질문.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건데 일단 외권은 제외하고 가장 큰 부피 차지하는 게 누구게? 맞지? 궁금하지? 지구가 어떻게 생겼냐면 지구가 이렇게 해서 크기가 별로 감은 없겠지만 6,400km 정도가 돼. 그리고 그 밖에 6,400km 정도면 거의 한 1,000km 한 요 정도 이렇게 된다. 그 밖에 1,000km 정도 되는데 뺑 둘러싸고 있는 무슨 권이게? 기권. 대기가 있는 거야. 이해되겠나? 그래서 여기가 직권이 반지름 R이 한 6,400대. 외워야 되냐고? 외워야 돼요. 그치? 바깥쪽에 이 부분 싸고 있는데 무슨 권? 기권. 한 몇 킬로미터 될 것 같아? 지금 이건 좀 잘못 그려가지고. 대략 몇 킬로미터 정도? 여기서 하나, 둘, 셋, 대략 한 6칸이지. 한 칸 정도 되니까 대략 얼마? 1,000km 정도. 이래나? 요거 외워야 돼. 기권 몇 킬로미터? 1,000km 정도 돼야 돼. 그러면 쌤 궁금하다. 바다는 하기 전에.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딨지?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 산 들어봤지? 그러면 쌤 이렇게 적을게. 에베레스트가 검색하라 할까? 산 높이가 얼만지. 한 번만 검색해볼까? 지금. 휴대폰으로 검색하지 뭘 하겠노, 맞지? 빨리 검색. 시작. 각자 해봐야지. 없구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내처럼. 지금 얼마게? 찍어봐. 찾았나? 3,000? 찾았나? 8,848. 8848. 미터대. 잠깐만. 8848이거든? 미터인 거야. 그러면 몇 킬로미터야?
잠깐만. 공기 있는 거 전체 얼마라고? 1000. 그 중에서 얼마? 8. 그러니까 공기 이만큼 있으면 표도 안 나요. 그만큼 에베레스트 산. 근데 거기만 하더라도 공기 별로 없다 하지. 그치? 그러니까 뒤에 가면 또 가르쳐 주겠는데 1000km까지가 공기가 있긴 하지만 위에 가면 거의 없어. 한 10km 이내에 한 대부분 다 있어. 이해되겠나? 너무 열심히 먹는 거 아이가? 맞지? 이따 먹을 시간 좀 줄게. 자, 그럼 에베레스트 산이 요만큼 깊다. 그럼 바다는? 바다는? 제일 깊은 데가 혹시 들어봤나? 마리아나 해구. 마리아나 해구. 마리아나 해구. 여기가 한 10km 정도 돼. 바다 속으로. 선생님, 그럼 바다는 제일 깊은 데가요? 한 4,000m?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4,000m면 얼마? 평균은 4km. 평균은 4, 5km 정도 된 거야. 평균은 대략적으로 4km.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더 얕은 데도 있고, 마리아나 해구 제일 깊은 데가 거의 10km. 야, 그러면 거의 표도 안 나게 들어간다, 이가. 맞지? 그럼 수권이 제일 넓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럼 부피가 제일 큰 건 뭐지? 외권의 생략. 우주 너무 넓으니까. 맞아.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게 누구다? 직권일 거다. 직권. 이해되겠지? 일단, 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자, 5개, 5가지 개, 뭐 있다고?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맞지? 이거 필기 한 번만 해보고 얘기를 하자. 자, 세 번째 게 지구계 상호작용이거든? 아까 쌤 우리가 상호작용 들어보긴 했지? 그러면, 지구계 요소의 상호작용. 어떤 게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게. 우리가 직권이 있고, 수권이 있고, 기권이 있고, 직권, 수권, 기권의 중간에 생물이 살고 있지. 그래서 쌤 이렇게 표현해볼게. 수권, 직권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수권, 기권이 영향을 주면 어떤 현상이 있는지, 그러면 직권, 기권이 영향을 주면 어떤 게 나타나는지, 그러면 생물권, 직권 간의 D, 생물권, 수권 간의 E, 생물권, 기권 간의 F, 이 관계들로 이야기를 해보자고. 외권은요, 잘 일어나지 않아서 일단 외권은 빼놓고 이따가 이야기할게. 됐지? 그럼 잠깐만, 이거 상호작용 얘 A라면 B, C, D, E, F, 그리고 외권과 상호작용하는 거까지 적을게. A라고 하면 무슨 권, 무슨 권의 상호작용? 직권, 수권 또는 수권, 직권. 맞지? 직권이 수권한테 영향을 주거나 수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주는 게 있냐면, 예를 들어 강물이 흘러. 그러면 뭐가 변해? 지형이 변화하는 거야. 이랬나? 강물 때문에 흘러가면서 육지 부분이 깎이는 거지. 이랬나? 그래서 강물 때문에 뭐가 변할 거다? 지형이 변화할 거다. 혹시 너희들 이런 얘기 들어봤어? 해, 식, 절벽. 해, 식, 절벽. 바다 해자. 바다에 파도가 쳐서 절벽이 생긴 거야. 깎여서. 이랬습니까? 이런 게 해식 절벽. 됐나? 그러면 자, 두 번째 또 어떤 게 요거 하나 더 할까? 직권이 수권에 영향을 주는 게 쓰나미. 맞을까? 지진이 생겼거든. 그 지진 때문에 파도가 확 높아졌던 거지. 그래서 직권이 수권한테 영향을 준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B는 무슨 권과 무슨 권의 상호작용? 수권과 기권. 그럼 수권과 기권, 기권과 수권 어떤 영향을 주냐면 바다가 있었단 말이야. 바다에 있는 물이 증발해서 뭘 만들 수 있을까? 구름을 만들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해수가 증발해서 뭘 만든다? 구름을 만들고 그 구름 만드는 것 중에서 좀 강력한 바람이 부는 태풍이 생길 수도 있다.
이해되겠나? S. 그러면 기권, 수권. 기권, 영향 주는 게 수권. 아, 이거는 예를 들어서 비가 내려서 강물이 불어났다. 이런 것도 되겠지. 됐지? 근데 일단 너희들한테 자주 내는 것들이 있거든. 자주 내는 것들이 있거든. 이렇게. 됐지? 그럼 C는 누구와 누구 상호작용? 직권과 기권. 그럼 직권과 기권. 얘들은 뭐가 있지? 직권과 기권, 기권과 직권. 아, 혹시 너 그거 아나? 풍화 침식. 공기 때문에. 암석이 변하게 되는 거야. 공기 때문에. 아하, 기체 때문에, 산소 기체 때문에 어떻게 바다 또는 육지에 있던 철을 포함한 광물들이 성질을 변해. 또는 약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풍화 침식. 풍화 침식. 풍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돌멩이가 흙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면서 깎이겠지. 그러니까 풍화 침식. 됐나? 기권이 직권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직권이 기권한테 영향을 줄 수 있고. 됐지? 직권이 기권한테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게 있다.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자, 쌤 질문. 화산 분출을 했어. 그럼 기권에 어떤 영향을 줄까? 화산 분출. 글씨가 좀 엉망이 뜨는데. 화산재가 있을 수 있겠지. 그럼 쌤 궁금한 건 그거야. 기온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더워지는가 이거? 맞아요. 그 화산 분출하면 지구 기온이 만다? 하강한다. 쌤 빨리 연습하는 목소리 화려하게 적었지, 그치? 되게 중요하다. 나, 어떤 애들한테 되게 익숙한데 그렇지 않은 애들한테는 화산이 분출을 했다. 그러면 화산재가 위로 올라갔다. 햇빛을 차단한다. 그러면 더워진다, 추워진다. 지구 기온이 낮아질 거다. 남겨서자. 서라. 자, 그럼 이제 D는 누구와 누구 상호작용? 직권과 생물권. 직권과 생물권. 그럼 얘는 땅이 생물한테 또는 생물이 땅한테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을까? 뿌리를 내리고 자라겠지. 그래서 생물한테 토양을 제공하는 거지. 생물에게 토양을 제공을 하는 거다. 이렇게나 살아갈 때 필요한 공간이. 그리고 양분도 주는 거겠지. 이랬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무슨 권과 무슨 권? 수권과 생물권. 수권과 생물권. 어떤 거 있을까? 수권과 생물권, 생물권과 수권. 혹시 그런 거 들어봤나? 식물성 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 그러니까 플랑크톤 가는 건 뭐냐면 너무 가벼워서 둥둥둥 떠 있는 거거든. 근데 이 플랑크톤은 두 가지가 있어. 식물성이 있고 동물성이 있거든. 너희가 아는 식물은 무슨 작용을 하지? 그렇지. 광합성인 거야. 그러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으면 얘가 뭐 할까? 바닷속에서. 광합성을 하겠지. 그러면 바닷물 속에 무슨 기체를 제공? 수권, 생물권? 생물이 누구를 제공할 거다? 물에다가 산소를 제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산소 O2를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기권 아니에요. 아니, 바다 속에 있으니까 바다 속에 산소를 제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바다 속의 물고기들이 숨쉬기 좋게 해줄 거다. 이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기권이 아니래. 이랬나? 또 무슨 권? F는? 생물권? 기권이지. 그럼 생물권, 기권. 대표적인 게 뭐였을까? 기체가 생물이 광합성하고 호흡하는데 필요한 기체를 제공을 할 거다. 맞지? 그래서 광합성을 하거나 호흡을 하는 기체를 제공을 한다. 글씨 알아보겠나? 됐습니까? 광합성하거나 호흡을 하는 기체를 제공을 할 거다. 이렇게. 그러면 쌤 궁금한 게 이거거든. 유성. 유성이 뭐게? 유성? 유성이 어떤 게 있냐면 유성은 지구가 있었어. 지구 밖에 기권이 있어. 그런데 우주에 있는 어떤 물질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돌고 있지.
맞지? 그럼 지구가 가는데 얘가 근처에 있으면 중력 때문에 끌려들어와. 무슨 력? 중력. 중력 때문에. 지구 있는데 이 물체가 지나가건 지구가 지나가건 서로 가까이 있으면 중력이 작용하는 거야. 그러면 지구가 끌려갈까? 이 물체가 끌려올까? 이 물체가 끌려오겠지. 맞지? 끌려와. 그러면 끌려오다 어떻게 되냐? 대기하고 만나지. 그치? 그래서 우주의 물질이 누구하고? 대기와 마찰을 하는 거야. 공기 중에 막 부딪히는 거지. 그럼 탈까 안 탈까? 타요. 빛을 내며 탄다. 우리가 그걸 뭐라 하게? 별똥별. 빛을 내며 탄다. 빛을 내며 탄다.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 별똥별. 별똥별을 좀 있어 보이는 말로 뭐라 하게? 유성. 됐나? 그런데 혹시 이 한자가 뭐더라? 비우, 땡큐, 비우. 그러면 선생님 질문이다. 유성우. 이게 뜻이 뭐게? 별똥별이 뭐처럼? 비처럼 많이 내린다. 본 적 있냐고? 보러 갔었어. 중요한 거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기도. 유성이 그러면 막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어. 아니. 도대체 언제 떨어졌지? 미안, 끝났어. 이러고 한참 있다가 어디 떨어지나 이러면 없음. 이게 이 간격이 훨씬 더 긴 간격을 두고 선생님 어떤 기대를 하고 있겠는데 유성이 빛처럼 떨어지는데 진짜 와르르 이렇게 쏟아질 줄 알았거든. 전혀 그렇지는 않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봐라. 그러니까 올해도 있긴 있었거든. 유성우 관찰 기회가. 근데 새벽에 뭐 2시에 떨어지고 3시에 떨어지고 어떻게 보노? 맞지?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냐고 못 봐요. 깜깜한 산 있는데 뭐 이런 데 가야지. 천문대 이런 데 잘 보이는 거지. 일반적인 잘 안 보이니까 유성우. 근데 우린 기억을 해야 되는 거 그거야. 유성우는 그럼 무슨 권과 무슨 권이 상호작용일까? 외권과 기권. 그렇지. 유성이거나 유성우라고 한다. 얘들 무슨 권? 외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선생님 하나 더 궁금하다. 오로라는 어떨까? 오로라? 작년에 난리 났었는데 오로라 때문에 많이 보인다고. 왜냐면 태양 활동이 왕성할 때 많이 생기거든. 실제로 그래서 작년에 되게 많이 발견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보였어. 원래는 극 가까이만 보이는데 우리나라에도 하루 관찰됐거든. 물론 대구 말고 조금 더 북쪽 가야 돼서 강원도 쪽에. 자, 오로라는 이거 역시 마찬가지야. 우주에서 태양에서 날아오는 입자가 있어. 태양풍 입자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면 태양에서 날아오는 태양풍 입자, 이 입자가 누구하고 대기와의 마찰에 의해서 빛을 내면서 환하게 보이는 게 그게 오로라인 거야. 그럼 얘들도 무슨 권과 무슨 권의 상호작용? 외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이해되겠나? yes. 그러면 쌤이 궁금한 게 하나가 더 생겼거든? 어떤 애가 이렇게 묻더라서 왜 자꾸 우리한테 궁금하다 그래요? 그러게 말이야. 자, 버섯바위. 바위. 질문이다. 버섯이게 바위게? 그치, 과학은 뒤에 말이 중요해. 버섯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위거든? 실제로 바위인데 모양이 어땠을까? 버섯 모양인 거야. 혹시 그 대만 가고 있는 애들 봤을 건데 그 대만 놀러 갔던 적 있나? 그 에베레스트란다. 엘리자베스 여왕상. 돌멩인데 이런 식으로 생겼어. 돌멩인데 바위인데 분명히 땅에 붙어 있는데 바위인데 이렇게 생겼거든. 왜 이렇게 됐게? 그렇지, 깎인 거야. 이게 바닷가 지역이라면 파도가 쳤겠지. 근데 그거보다는 보통 사막의 모래 알지? 걔가 쾅쾅쾅 때린 거야. 사막 모래 때문에 위에가 깎일까 밑에가 더 잘 깎일까? 밑에가 더 잘 깎여. 그래서 버섯 모양으로
사막의 모래 때문에 누구? 바위가 깎여버린 거지. 됐지? 그럼 얘는 무슨 권과 무슨 권의 상호작용? 기권과 직권, 바위. 모래인데요. 얘를 모래가 가고 싶어서 갔겠나? 바람이 불어서 갔지. 무슨 권과 무슨 권? 기권과 직권. 그래서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 버섯, 바위 이런 게 있다. 이랬지. 자, 다시 태풍은 무슨 권과 무슨 권? 태풍, 수권과 기권. 그러면 기상현상은 수권과 기권 똑같아. 그럼 쌤 궁금하다. 화산재에 의해서 기온이 낮아진다. 직권과 기권 이런 식으로. 대체 상호작용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출제가 됩니다. 이랬나? 서술형으로도 잘 되고. 이랬나? 자, 누가 원인이고 누가 결과고 보다는 누구 상호작용 중요하니까. 자, 일단 왼쪽에 53쪽 왼쪽 지구를 이루는 여러 요소 밑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밑줄 영향을 주고받으며 다른 말로 뭐라고? 여기 빈칸 있는 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밑줄 상호작용이다. 되겠나? yes. 그럼 요거 이름 뭐라고? 지구계. 됐습니까? 두 번째 지구의 구성요소 지구 표면 동그라미 내부 동그라미 무슨 계? 지구계 안에 있는 직권 되겠나? 두 번째 물 동그라미 무슨 권? 수권. 그 다음에 대기 여러 가지 기체가 있을 때 기권. 생물 모든의 동그라미 세균도 다 된다. 바깥쪽 영역이다. 외권. 됐습니까? 자, 1번의 정답은 지구계. 2번의 요소가 아닌가? 뭐? 5번 무슨 권? 자기권. 그게 뭔지 아나? 자기. 이게 뭐 할까 도대체? 어떤 거? 자기권? 자기권이 뭘까? 답부터 하고 난 뒤 얘기할게. 일단 2번에 5번이지? 자기권 알려줄게. 3번에 지구계 구성하고 있다. 생물권, 직권에만. 만자 X. 두 번째, 2번. 달, 행성, 얘들 다 전체. 무슨 권? 외권. 세 번째, 외권에는 비바람, 잠깐만, 무슨 권에? 기권, 기상현상은 기권, 다 고쳤지, 그치? 4번에 수권, 빙하 포함하는 거 맞나?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 맞겠나? 맞다. 그 정답은 XXXO. 됐지? 그럼 잠깐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게. 번외. 이거는 책에 있는 건 아닌데, 자기권이라고 있어. 자기권. 너희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 화성의 생물체가 살까, 안 살까? 화성의 생물체가 지금 살고 있을까? 가보니까 없대. 혹시 그런 거 들어봤어? 큐리오시티? 못 들어봤나? 큐리오시티라고 있거든. 이게 무슨 도시냐고? 아니, 그거 아니고. 얘가 로봇 이름이다. 로봇 이름인데, 무슨 로봇이냐면, 화성에서 지원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로봇인 거야. 화성에서 탐사 로봇. 이름 뭐라고? 큐리오시티. 얘가 뭐 하고 있냐면, 화성에 도착해 보니까, 개미 한 마리도 없는데, 미꾸라지 한 마리도 없는데,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생물 있다, 없다? 없대. 근데 얘가 온 화성을 뒤지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생물의 흔적은 있대. 근데 과학자들이 찾아냈어. 화성에 왜 생물이 없는지. 혹시 너희들 그런 거 알아? 조금 이따 쌤 알려줄 건데, 우리가 어차피 선행하고 있는 거니까 공부하니까 쌤 설명을 할 시간이 되어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진도가 바쁘면 못해. 지구에는, 이래 지구가 가만히 있어? 돌고 있어? 돌고 있지. 이걸 갖다 우리 뭐라 하더라? 지구의 자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지구가 자전을 해. 근데 이게 2학년 올라가서 배울 건데, 지구가 자전을 하게 되면, 전류가 흐르듯이 전자가 이동하는 게 있어. 그건 아직 조금 얘기하기 힘들어서 그런데, 지구가 자전하는 바람에 지구는 하나의 커다란 자석인 거야. 자석은 무슨 극과 무슨 극이 있지? N극과 S극이 있지. 그러면 혹시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나침반 그리면 어떻게 그려? 나침반? 무슨 색? 빨강색, 파란색. 맞지? 나침반의 빨강색이 무슨 극을?
N극, 파란색이 무슨 극? S극.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맞지? 그러면 만약에 얘가 지구란 말이야. 지구의 요 끝에가 무슨 극? 북극이지. 맞지? 그럼 화성 얘기하다 갑자기 왜 지구 얘기하냐고? 이유가 있거든. 자, 근데 이렇게 매번 그리려니까 귀찮아, 안 귀찮아? 그럼 귀찮지? 그럼 만약 색깔펜이 없을 수도 있잖아. 빨간색, 파란색. 그럼 약속을 했어. 야, 우리는 N극만 표시를 하자. 이랬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아마 됐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할 거면요. 그냥 이렇게 써라. 이렇게. 됐지? 실제로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다 어디를? 북쪽을. 다 어디를? 북쪽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야. 왜 그런지 아나? 지구의 북극이 N극이게 S극이게? S극. 거대한. 지구는 거대한 자석이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영어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북은 N인데. 그게 아니라 지구 자체가 이쪽이 S극이고 남극이 N극이고 이렇게 된 거야. 색깔 괜히 했네. 맞지? 그럼 요렇게 위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북극이 S극이라서 나침반이 다 N극이 저쪽으로 끌려가는 거야. 인력에 의해서. 이해되겠나? 그럼 왜 이렇게 됐냐면 지구가 돌지. 돌면서 위에가 S극, N극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됐나? 그러면 자석이지. 혹시 너희들 옛날에 자석 옆에 철가루 뿌리면 이렇게 철가루 모양 있는 데 있었지? 그걸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자기장. 이게 뭐 하느냐면 혹시 우리 태풍 배웠지? 맞지? 태양 배웠지, 태양. 맞지? 태양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와야 되잖아. 쌤 조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태양이 있었으면 태양에서 오는 고에너지 입자. 근데 혹시 그거 기억나? 태양 활동이 왕성할 때 오로라가 많아지대. 왜? 태양에서 날아오는 입자 수가 많아지는 거야. 근데 이 입자가 너무너무 에너지가 세. 혹시 엑스레이 알지? 많이 찍으면 돼, 안 돼? 너무 많이 찍으면 안 돼. 그리고 혹시 너희들 아가야 때 검사할 때 엄마가 데리고 들어가서 검사해야 되면 엄마는 그 엑스레이 막을 수 있는 치마, 앞치마 같은 거 입고 누가 안고 사진 찍었거든. 엑스레이 노출되면 별로 안 좋은 거 맞지? 얘 엑스레이보다 더 세. 자기 폭풍. 들어봤나 못 들어봤나? 자기 폭풍? 그거 태양 활동 왕성할 때 델린저 현상이 일어날 때 태양풍 입자가 들어온다. 자기 폭풍. N극에서 좀 움직인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 그러면 왜 우리 영화에서 보면 쉴드 쳐주는 거 알지? 보호막 쳐주는 것처럼 이게 지구 자기장이 고에너지 입자 들어오는 거 차단 들어오지 마. 막아주는 거야. 막아주는 거야. 그럼 쌤 이렇게 얘기한다. 화성에 생물이 살아있는 흔적이 있다 하지. 근데 지금 생물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가보니까 화성에는 자기장이 있다 없다? 자기장이 아예 없대. 자기장 없어지면 모든 생물이 사라지게 돼 있어. 이랬나? 그래서 쌤 알기로는 과학자들이 그래 지구 말고 화성에다가 그래 나중에 옮겨서 이주할 때 이사 갈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장 만들 방법도 이제 연구는 끝났어. 그러면 살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그런 얘기 왜 하고 있을까? 지구의 자원이 일단은 너무너무 고갈돼서 지하 자원 빼내서 많이 썼고 그리고 오염이 좀 많이 된 것 같고 이래서 딴 데 가서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달에다가 일단 기지를 먼저 짓고 우리가 이사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한단다. 그래서 자기권 분명히 궁금했어야 한다. 자기장,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자석과 같다. 자석 옆에 생겨있는 자기력이 작용한 장소를 자기장. 이해되겠나? 이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야지 생물이 살 수 있을 거다. 이해됐습니까? yes. 이런 게 있다. 자, 그러면 자기권 궁금했어야 되는 거고 4번에 뭐 할 거냐면 쌤이 지구 내부 구조. 지구의 내부 구조. 쌤, 지구 내부 구조 어떻게 생겼습니까? 쌤, 저 안 궁금한데요? 궁금해야 돼. 이래나? 지구 내부가 어떻게 생겼을까? 지구 내부에 어떻게 생겼을까? 아까 쌤 이런 얘기 했지. 몇 킬로미터래? 6,400.
9,400km인데, 자, 그럼 지금 질문할게. 지구가 완전한 구형일까, 아닐까? 아니야. 그럼 지구 어떻게 생겼게? 약간 길쭉하게, 약간 납작하게. 납작할까, 길쭉할까? 납작할까, 길쭉할까? 혹시 내 세탁기 알지? 세탁기 뭐 해? 빨래가 돌아가는 거지. 그럼 세탁기에 빨래가 다 어디에 붙어 있어? 중간으로 쏠려 있어? 가로 붙어 있어? 가로 붙어 있지. 막 돌면 어디로 가? 바깥쪽으로. 그럼 다시 지구가 돌고 있다. 지구가 이렇게 해서 자전에서 돌고 있다. 시계일까? 시계 반대일까?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 돌면 어떻게 돼? 중간으로 쏠려? 밖으로 쏠려? 밖으로. 그럼 길쭉해졌을까? 납작해졌을까? 약간 납작해져요. 대체 약간 납작한 타원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로. 쌤 들어봤어요. 기억나? 얘들아, 적도에 가면 물건이 무거워, 극에 가면 무거워. 그건 쌤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야, 그게 중학교 1학년 문제였는데. 이렇게. 자, 멀면 힘이 세질까, 약해질까? 멀면 힘이, 자, 손 잡아 당겨볼까? 멀면 잘 당기겠나, 가까우면 잘 당기겠나? 가까우면. 내가 똑같이 힘을 줄 수 있지만, 멀면 잘 못 잡겠지? 가까우면 확 잡아 당길 수 있겠지? 그러면 잠깐만, 지구 중심에서 잡아 당긴 게 중력이잖아. 그럼 지구가 빙글빙글 돈다? 길쭉해질까? 납작해질까? 납작. 대체 납작해지면 이렇게 과장을 좀 한 거다. 그래 봤자 여기가 100cm면 여기는 99cm다. 이 정도 될 거다. 그래도 우리가 자 물건 들고 가서 무게 재면 어디가 더 무겁다? 지금 어디게? 극이게 적도게? 무게. 어디가 무겁다고? 가까우면 멀면. 가까우면. 됐나? 가까우면 자, 무게 다른 말로 뭐라고 하게? 중력의 크기. 그렇지. 대답 나와야지. 중력의 크기.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뒤에 가면 다 나온단 말이야. 무게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 중력의 크기. 됐지? 그럼 중력의 크기는 지구 입장에서 극지방이 클까? 적도지방이 클까? 원결. 적도가 크겠나? 극이 크겠다. 어디? 생각해야지, 얘들아. 어디가 커? 무게가? 무게가 어디가 더 커? 말 어렵나? 말이 어렵나? 어디가 더 커? 남규 어디가 더 커? 극. 가까우면 힘은 크게 작용. 외워야지. 내가 생각을 해야지. 거리가 멀면 힘은 당연히 약해지겠지. 그러면 거리가 멀면 너 그냥 드라마 보러 온 거 아니잖아. 공부하러 왔는 거잖아. 내가 써먹히도록. 그치? 앉아서 선생님이 쓰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럼 내가 기계가 되는 거지. 공부하는 기계가. 선생님은 너가 공부하는 기계가 되기를 원하진 않는단다. 내가 뭔가를 궁금해하고 내가 뭔가를 알고 싶고 이래서 쌤한테 또 물어보고 확인하고 내한테 쓸모있는 시간을 보내야지.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똑같은 걸 갖다가 3번이고 4번이고 6번이고 방법을 해야 될 이유는 제대로 안 하니까.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지. 할 때 제대로 하면 다른 걸 또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나. 잘 생각을 해야지. 자, 거리가 멀면 힘은 크게 작용한다, 작게 작용한다? 힘은 작게. 멀리서 잡아 당겨봐봐. 힘의 크기는 작게 작용하는 거지. 그럼 똑같은 물체를 가지고 극지방에 가면 가깝지? 그치? 가까우니까 힘이 세게 작용하는 거지. 됐습니까? 지구는 길쭉하다, 납작하다? 납작하다. 왜?
지구가 뭐 하고 있으니까 빙글빙글 돌아. 어떤 운동? 자전공전, 자전. 그러니까 약간 납작하다. 가까우면 힘이 세게 작용하니까 얘네를 그냥 알고 있고 계속해서 그래서 극지방에 가면 어떻다? 아, 무거워진다. 무거워진다. 똑같은 물체 들고 가니까 무거워졌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됐지? 그럼 이 얘기를 사실 지구 내부를 알아야 돼. 지구 내부 알아야 되는데 알 수 있는 방법. 교과서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려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지구 내부는 일단 어떤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찾아볼까? 이게 두 가지인 거야. 직접적인 것도 있고 간접적인 것도 있고. 직접적인 건 어떤 거냐면 자, 첫 번째 직접적인 방법은 화산 분출물. 화산 분출물. 화산 분출이라는 게 어느 지역에 땅에 있던 게 갑자기 확 뚫고 올라와서 폭발을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던 게 두두두두둑 튀어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겉에서 보던 거하고 달리 지하 깊은 데는 어떤 게 있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잖아. 맞지? 얘는 직접이야 간접이야? 지구 내부가 뭐로 돼 있는지 직접적으로 내가 확인을 한 거지. 맞지? 근데 혹시 너희들 태어나서 우리나라에 화산 분출한 거 본 적 있어 없어? 없어. 맞지? 화산은 폭발하는 데만 폭발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알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됐나? 자, 또 화산 분출물 조사도 그런데 시추. 강아지 이름이 아니고 시추는 땅을 판다 이거거든. 이나 땅을 판다. 땅을 판다. 초창기에 과학자들이 땅 팠는데 한 몇 킬로미터까지 팠냐면 13킬로미터. 뭐 아까 지구 반지름이 얼마나 그랬지? 6,400? 얼마 팠다고? 13. 그럼 자, 누군 6,400원 갖고 있는데 그 중에 13원. 돈이 있단 말이가 없단 말이가. 뭐 거의 없는 걸로 해도 되겠지? 지금 팠다 들어 못 팠다. 왜 못 파게? 지구 안에 들어가면 덥게 춥게 되게 뜨거워요. 되게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거 안에 가면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버려서 기계가 다 고장나고 녹고 안 되는 거라. 멈춰. 기계가 고장나고 녹고 안 되는 거라. 그럼 땅을 팔 수 있다 없다? 기계적으로 팔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거라. 이해겠나? 그러면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서 다 알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직접적인 건 일부 지역만 가능했고, 그러니까 찾는 건 확실한 거 맞지? 그치? 확실하다. 정확하기는 하지만 일부 지역만 가능하니까 지구 전체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지구 전체를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됐나? 그럼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니까 다른 방법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한번 알아볼까? 이렇게 된 거지. 자,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해. 왜 여름 과일 중에서 동그랗게 커다랗게 초록색인데 까만 줄무늬 있는 거 아나? 뭐? 수박? 살 때 뭐 해? 요즘은 사실 마트에 그냥 들고 오면 돼. 왜냐, 마트에는 당도 체크 다 해서 그 안에 넣어놨거든. 왜냐하면 별로면 갖고 오면 환불을 해주기 때문에. 그럼 일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마트에 있는 거는 비파괴 검사. 비파괴 검사. 다시 말하고 비파괴 검사로 당도 체크를 다 해. 혹시 너희들 공항 검색 때 지나갈 때 가방 열었어 안 열었어? 안 열지? 쌤은 가방 열린 적이 있어. 가방 열린 적이. 딱 들어가다가 빼더니 가위 갖고 들어갔어. 모르고. 아니 여기서 이게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놀며 뭐 하면서 가니까 혹시 다칠 수 있을까 봐 메디폼하고 가위하고 이렇게 넣어놨다가 가서 빼서 옮겼어야 되는데 그대로 가방에 넣어놨는 거야. 캐리어를 옮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방이 이게 내 가방이 뒤로 딱 가는 순간 가위 걸렸다. 가위 안 뺐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는데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요렇게 세워져서 모르는데 가위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누가 봐도 가위인지 몰라. 진짜 이게 요렇게 검색대 요렇게 싹 들어가면 줄 하나처럼 딱 보였어. 가위죠 하더라고. 난 내가 넣었을까 알잖아. 네.
해결도 됩니까? 네. 버려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버렸단 말이야. 진짜 기똥차게 암. 싹 이렇게. 그게 비파괴 검사잖아. 열어보지 않고 검사를 다 했지? 걸리는 것만 열어서 확인할 거다. 그러면 수박 같은 경우도 뚫어보지 않고 맛보지 않았는데 맛을 이미 알아. 비파괴 검사. 그러면 옛날엔 어떻게? 진짜 두들겨보고. 쌤도 다 두들겨보는데 중요한 건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어느 게 맛있는지도 몰라. 근데 마트에 가면 일단 두드려봐. 그냥 아무거나 사면 되는데. 그게 바로 자 과학자들이 썼는 방법이다. 지진파. 다시 뭐라고? 너희들 이미 파동을 배웠지? 파동은 뭘 할까? 직진도 하고 반사도 하고 굴절도 하고. 맞지? 파동은 지진파, 땅. 무슨 파 있었지? P파, S파 이렇게 있었는데 지진파 그 파동이 P파는 고체도, 액체도, 기체도 모두 통과해요. 그런데 S파는 고체만 통과를 해. 액체를 만나면 통과할 수가 없어. 근데 그게 왜 중요한지 아나? 있잖아. 여기에 지진이 발생했단 말이야. 이쪽 끝에 반대쪽에 P파 도착했을까 안 했을까? P파는 도착을 했어. 근데 S파 도착을 안 하는 거야. 처음에 몰랐지. 왜 도착을 안 하는지. 근데 알고 보니까 도착을 안 했는 이유가 지구 안에 요만큼 액체가 있는 거야. 액체가. 그래서 P파가 오고 S파가 못 왔단 말은 중간에 어디 액체가 있을 것 같다. 액체 상태가 어디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구를 간접적으로 연구를 했다는 거지. 간접적으로 연구하는 방법 뭐라고? 지진파 연구. 그러면 얘들이 가다가 다른 물질 있네? 꺾이고 다른 물질 있네? 또 꺾여. 이런 식으로 지진파가 도착을 하는 거야. 물론 너희가 하는 건 아니고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또 정밀한 방법이 있거든. 얘가 몇 초 때 도착했다 이걸 보고 안에서 어디서 꺾였고 언제쯤 꺾였고 이거 다 조사가 가능한. 됐나? 그래서 지진파 조사로 지구 내부 물질의 상태를 알아낼 수 있다. 상태. 고체인지 액체인지 기체인지. 건너편 S파가 왔다 못 왔다? 못 왔다. 그럼 지구 내부에 무슨 상태가 있다? 액체 상태의 물질이 있다. 되겠지? 그리고 그 물질의 상태도 알고 두께도 알 수 있다. 두께. 몇 킬로미터인지. 이걸 알 수가 있다고. 됐습니까? 하나 더. 간접적인 방법으로 분석 연구. 아까 쓴 예로 운석 말고 뭐 했는데 그거하고 얘하고 비슷한데. 운석하고 비슷한 게 유성. 그럼 이 왜 비슷하냐면 우주에서 튀욱 날아오다가 돌이 있었어. 또 암석이 있었어. 얘가 날아오다가 대기가 있지. 그럼 부딪혀서 타지? 근데 이게 너무 컸는 거야. 덜 타면 어떡해? 돌멩이로 떨어지는 거지. 다 타면 어떡해? 별똥별로 사라지는 거지. 이러겠나? 그러면 우주에 있던 이 돌과 암석이 결국 내려오다가 뭐가 되거나 유성이 되거나 돌덩이로 그대로 떨어지면 운석 이렇게 되는 거야. 이랬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우주에 있던 물질로 지구도 생겼고 운석도 생겼고 뭐도 생겼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지구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는데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여기는 원소기호 뭐지? 산소. 산소. SI 뭐지? 규소. 외워야 된대, 은규야. 다른 애들 미리 외워서 규소. O가 뭐라고? 산소. S가 규소. 이것만 땅의 표면에 너무 많아는 거야. 지표에. 그런데 운석 딱 날아오는 거 보니까 잠깐만. FE 철이 생각보다 많았어. 이렇게나? 근데 알고 보니까 바래. 저 밖에 지구와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얘가 부서진 조각이지?
오면서 타면서 바깥쪽만 먼저 타재? 안에 거 남아있었단 말이야. 안에 거. 그러면 바깥쪽 확 타고 안에 거 남았는데 철이 되게 많았어. 그럼 잠깐만. 지구도 이 안에 철이 풍부하지 않을까? 이런 연구를 하게 됐다는 거지. 근데 지구의 이 안에 철을 어떻게 적는다고? 철, 원소기호, Fe, 철이 있지 않을까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장 형성됐던 거? 그럼 철 때문이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됐나? 그러면 간접적인 방법은 직접적인 거에 비해서 사실은 직접 하는 건 아니지. 맞지?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어떻게 전범위의 걸 다 알 수 있는 거라. 가장 유용한 정보를 준다. 이랬습니까? 가장 확실하게 우리한테 알려줄 거다. 조금 더 책에 다시 한번 볼 테니까 일단 자기권이라는 것도 알아야 될 거고. 저 자기권은 왜 생겼냐면 액체 상태의 외핵 때문이다. 액체 상태의 외핵. 그리고 지구 내부 구조, 일단 우리가 그래도 전반적으로 무게라는 게 중력의 크기다. 이 무게는 극이 크다, 적도가 크다? 극지방이 가까울 거니까 무겁게 클 거다. 그럼 얘는 그게 무게로 팔면 극지방에 가서 팔아야지 장사를 하고 남는 돈이 많을 거다. 그치? 그래서 거꾸로 무게로 팔 건데 극지방에 사와서 적도지방에서 팔면 이상하다, 나 많이 사왔는데 없네, 이렇게 될 거다. 네? 그리고 지구 연구하는 내부 구조의 방법이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 간접적인 방법에 두 가지. 무슨 연구? 지진파 연구, 운석 연구. 있나? 지진파 연구. 지진파, 피파, S파 우리 들어봤지? 그 다른 물질 만나면 경계에서 굴절하는 거 있었지? 그래서 굴절한다. 그래서 다른 물질 상태하고 두께를 알 수 있었다. 조금 이따 자세히 할게. 일단 필기. 자, 그럼 아까 봤을 때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화산 분출물 연구, 시추 방법, 땅 직접 파는 거, 지진파 연구, 운석 연구 있다.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온 것, 이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건 뭐냐? 직접은 쌤 아까 얘기했잖아. 가장 정확하긴 하다. 정확하긴 하지만 진짜 일부 지역에만 화산 분출하는데 땅 파는 데만 알 수 있는 거잖아. 효과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럼 지진파 보니까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다 되는 거야. 그치? 운석 연구는 야, 우리도 저런 거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지. 정확하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나 모르나? 모르는 거지. 그럼 쭉 내용을 봤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지구 내부를 알 수 있는 건 지진파 연구인 것 같다. 그치? 거기 지구 내부 연구에다 얼른 적어놔라. 누가 가장 효율적이다? 지진파 조사가 가장 효율적이다. 아까 쌤 얘기했을 때 적었는 사람도 있을걸 아마. 지진파 연구가 가장 효율적이다. 지구 내부 연구, 내부 구조. 거기에다가 지진파 이용이 가장 효과적인 연구 방법이다. 됐습니까? 지진파 연구가 가장 효과적으로 지구 내부 구조를 알 수가 있다. 됐지? 그럼 큰 5번이지? 큰 5번. 그러면 실제로 지구 내부 구조 연구하는 방법 말고 정말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이렇게 이야기할게. 지구 껍데기에서부터 안쪽 것까지. 예전엔 요건 실험으로도 했단 말이야. 실험으로도 했는데 바깥쪽에 울퉁불퉁한 데가 있어. 물론 저 위에 일부는 바닷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을 0. 그럼 제일 안에는 몇 킬로미터? 6,400 이미 외웠어야 된다. 6,400km. 됐지? 그리고 난 뒤에 여기가 2,900, 여기가 5,100, 여기가 35. 자, 그러면 안에서부터 이름이 두 개가 핵이야. 핵. 됐지? 선생님이 궁금하다. 이거 뭐지? 바깥외. 이거는 안내. 두 개가 핵이거든. 나눴겠지. 무슨 핵과 무슨 핵?
외핵과 내핵. 어느 게 이거 무슨 핵일까? 내핵. 내핵. 여기는 뭘까? 외핵. 외핵. 됐나? 글씨 틀리지 마라. 왜 하는 질문 Y의 외자가 아니다. 안내, 바깥, 외.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름이 멘틀. 멘틀 할 때자 어이야, 아이야? 아이. 멘틀. 글씨 틀린 사람 봤냐고? 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다. 제일 바깥쪽 거 지각. 지각. 그래서 바깥쪽 표면부터 뭐라고?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지구 내부는 어떤 구조?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다. 층상 구조 또는 성층 구조. 층을 이루고 있다. 됐나? 층을 이루고 있다. 몇 개의 층을 이루고 있을까? 4개의 층을 이루고 있다. 4개의 층. 경계는 몇 개일까? 3개. 경계는 3개. 그치? 요거까지 이야기해 주시는 쌤들이 계시거든. 계셔. 자, 일단은 쌤이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인데 지각, 멘틀, 외핵, 내핵. 그럼 쌤 옆으로 그려놨을 거지. 커다란 지구에서 껍데기부터 내려가면서 안쪽이 내게 되겠지. 누가 온도가 높게? 핵이 온도가 높아요. 그 중에서 밖에서 안쪽으로 가면 온도도 높아지고, 무거워라. 무거워라. 압력도 높아지고, 밀도, 빽빽한 정도 밀도도 커질 거다. 이랬나? 자, 지금 질문. 아까 누가 하나 액체라 그랬거든? 누가 액체라 그랬지? 외핵. 잠깐만. 온도가 높아지면 고체가 뭐로 바뀌지? 액체로 바뀌지. 그럼 잠깐만. 누가 제일 뜨겁다고? 내핵. 내핵이 제일 뜨겁다. 그런데 누가 액체? 외핵. 이유가 뭔지 아나? 온도는 제일 높은데 너무 세게 눌렸어. 압력이 높아서. 그래서 내핵은 무슨 상태? 고체. 그래서 이거 고체 외핵만 무슨 상태? 액체. 요 밑에 건 다시 무슨 상태? 고체 상태. 왜? 압력이 너무 커서.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쌤 이렇게 이야기할게. 얘들 둘이가 왜 핵인지 아나? 얘들을 구성하는 원소 자체가 성분. 얘가 Fe 뭐라고? 철. Ni니까 니켈, Ni, 니켈로 되어 있는 거야. 철과 니켈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지각과 멘틀은 어떤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아까 뭐라고 적었더라? 산소하고 규소하고. 그치? 산소 O, 산소. SI가 뭐라고? 규소. 자, 어느 게 더 무거운 물질이게? 철과 니켈이 무거운 물질인 거야. 그 말을 뭐라고 하냐면 얘가 밀도가 크다. 다시 뭐라고? 밀도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 그럼 무겁다, 밀도가 크다. 가라앉을 거다. 가볍다, 밀도가 작다, 뜰 거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쌤 봤을 때 지구 내부 층상 구조,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인데 누구만 액체? 외핵만 액체다. 근데 두 개는 성분 원소는 똑같을 거니까 핵이라 이름 붙였다. 얘만 액체라서 다시 한번 분류를 했다. 이랬죠. 그럼 어떻게 알아냈다고 이걸? 지진파. 지진파가 건너편에 되는데 이게 굽어지고 휘어지면 요쯤 도착하는데 시간 이 정도 걸릴 것 같다. 그걸 과학자들이 계산해서 쟤들 두께를 다 알아낸 거야. 대박이지? 그치? 감동스러워. 근데 쌤 궁금해. 두께가 그럼 지각은, 멘틀은, 외핵은, 내핵은
몇 킬로미터게? 지각 몇 킬로미터게? 좀 적어줬잖아. 지각 두께는 35킬로미터인 거야. 멘트는 어때? 2000? 2000 얼마? 맞더라. 2865. 2865. 왜 그렇게 생각한다? 여기를 0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2900까지 돼. 그럼 35를 빼야지. 됐습니까? 그러면 외핵은, 이거 선생님 평가 잘 하던 거대. 외핵의 두께는 얼마일까? 2000. 오. 두껍다, 맞지? 2200. 내핵은 1300. 단위는 킬로미터제. 자, 혹시 있잖아. 그런 경우 없나? 요구르트 병이 잘 기억이 안 나네. 만약에 어떤 음료수 병이 있어. 자, 지 동생하고 같이 나눠 먹어야 되면 누나나 언니들이 꼭 머리를 써. 어떻게 쓰느냐? 자, 밑에가 두꺼워. 위에가 얇아. 봐봐. 니도 반틈, 나도 반틈, 똑같이 공평하지? 이러고 준단 말이야. 이건 좀 덜하나? 음료수. 이런 병 있지? 그지? 자, 똑같지? 높이 똑같지? 자, 니 먼저 먹고, 언니 먹을게. 이렇게. 속여보거나 속았던 사람 있을걸? 맞지? 자, 찔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소율아, 니 찔린 거 맞지? 언니하고 누나야잖아. 맞지? 동생들 다 속아. 걔도 이 계산이 안 되거든. 동생들이었던 사람들 분명히 많이 속았대. 자, 잠깐만. 야, 혹시 이거 중에서 부피가 제일 큰 거 누구게? 멘틀은 사실 동그라미 이렇게 됐잖아. 동그라미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지각은 거의 두께가 없어. 표현하기가 좀 곤란해. 멘틀 이렇게 해서 외핵 내기째. 이렇게 해봤자 이거 바깥쪽에 이 부피가 80%다. 뭐라고? 얘를 부피가 80%. 어떻게 하냐고?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해봤어. 왜 아이스크림, 콘 아이스크림 알지? 그치? 실제로 이렇게 해서 콘 아이스크림처럼 해서 센티미터를 갖다가 체크해서 놔둔 거야. 놔두고 거기다가 동글동글동글하게 구슬처럼 되는 알맹이를 갖다 하나, 둘, 셋, 넷 넣어서 보니까 아하, 이거 내핵, 외핵, 멘틀, 지각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80%가 들어가. 전체 100개 알갱이가 여기가 멘틀에 80개가 들어간다고. 나 두께로 봤을 때는 뭐 얘들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 이렇게. 근데 여기가 바깥쪽이다 보니까 부피가 80%. 얘 기억해야 된대. 이해되겠나? 그러면 일단 지각은 몇 킬로미터까지? 35. 멘틀은 2900. 외핵은 5100. 중심까지는 6400km. 그 부피가 제일 큰 건 누구라고? 멘틀. 전체 부피의 80%는 멘틀이 차지한다. 됐습니까? 그럼 아까 쓴 모형으로 이야기했을 때 얘들 두께가 얼마에 해당하는지 묻는 시험 문제가 있었거든. 이렇게 모형했을 때 꽃갈콘처럼 되는 거 길이가 32cm다. 32cm를 갖다가 전체 6400으로 본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보는 경우가 있었다. 그 다음, 자, 그건 이제 나중에 문제 하면서 하고, 혹시 쌤이 그림을 하나 그릴 건데, 이게 바다. 쭉 잘라서 보면, 이게 뭔지 아나? 여기가 높은 산맥 있는 산꼭대기인 거야. 거기는 이게 뭐냐면 지각이 되게 두꺼워. 지각이 있잖아. 위로 솟아있는 부분은 밑으로도 대칭적으로 꺼져 있는 거야. 자, 따라해봐라. 모호로 비치치. 다시 뭐라고? 모호로 비치치. 사람 이름이다. 모호로 비치치. 불, 연속, 면. 지구 내부를 가장 효과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이 누구를 이용했다고? 지진파. 그러면 지구 층상 구조를 알아내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했다? 지진파를 이용을 했다.
그런데 지각과 멘틀 사이의 경계를 알아낸 사람 이름이 모호로비치치. 다시 누구라고? 모호로비치치. 이 사람이 알아냈어. 불연속은 뜻이 뭐예요? 불연속. 연속이 아니래. 다른 말로 뭐게? 좀 차이가 났다는 거지. 갑자기 지진파 속도가 변한 거야. 그래서 꺾여지는 데가 있었다. 이르나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 누가 지진파 속도가 연속적이지 않고 변화가 되었다. 이게 불연속면. 이랬습니까? 왜 그랬을까? 물질이 다른 물질이란 거야. 좀 달랐어. 위에 지각은 딱딱해. 지각은 무슨 상태? 고체 상태의 지각. 멘틀은 유동성 고체. 다시 뭐라고? 유동성 고체. 유동성이란 말이 그러듯이 움직일 수 있다. 유동성 고체. 됐나? 외액은 무슨 상태? 액체. 내액은 고체. 이렇게 될 건데 얘들 둘이 비슷한 성분으로 되어 있어도 두 개 상태가 좀 다른 거라. 그러니까 지진파 속도가 달랐다. 이랬으니까 그거 알아낸 사람 누구라고?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 너무 길지? 그래서 얘를 갖다 얘 세 글자로 줄일 거다. 세 글자로. 여기를 세 글자로 줄일 거다. 삼음절로. 뭐라고 부를까? 모호면. 다시 뭐라고? 모호면. 다시 무슨 면? 모호면. 홀났다 맞지? 그치, 모호면.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도내냐면, 자, 질문. 모호면 깊이 얘기해봐. 1번, 2번, 3번.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랬지? 위로 많이 쏟으면 밑으로도 많이 꺼졌다. 밑으로 푹 꺼졌으면 요거, 이거 왼쪽을 대륙지각. 여기를 바닷속이다. 해양지각. 대륙지각이 35km 정도 되고 해양지각이 생각보다 얇아. 5km. 요 정도 될 거다. 됐습니까? 그럼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 지각 밑에 뭐 있게? 지각 밑에 멘틀 있겠지. 왜 밑에 있게? 왜 지각 밑에 멘틀 있게? 뭐 때문에? 무거워서 가벼워서? 무거워서. 멘틀, 얘는 지각보다 밀도가 크다 작다? 밀도가 커서 아래쪽에 깔아앉은 게 누구다? 멘틀이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외행내액은 더 밀도가 커. 더 무거워서 지구 중심 쪽으로 가 있다. 이해겠나? 일단 여기까지 필기. 여기까지 필기. 색깔펜 빈칸 53쪽 53쪽이 빈칸. 지구의 겉부분 겉 동그라미 두께가 제일 얇은 거 누구라고? 지각. 두 번째 전체 부피 80% 부피 동그라미 80 동그라미 누구라고? 멘틀. 그렇지. 그 다음에 2900에서 5100까지 액체 동그라미 액체가 누구? 외핵. 마지막에 5100에서 지구 내부까지를 이름이 내핵. 됐지? 밀도가 가장 큰 밑줄, 가장 무거운 물질이 깔아앉아 있듯이 지구 중심에 있다. 자, 큰 4번.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직접 동그라미. 직접에 누가 있을까? 시추. 그리고 화산 분출물. 정답이 기역과 디귿입니다. 정확하게 매겨주고 누구와 누구? 기역과 디귿. 직접에. 됐나? 2번 간접적인 걸 누구? 지진파, 니은. 혹시 거기다 플러스 니은 말고 한 가지 더 뭐? 운석 연구. 그치? 1번에 기역 디귿, 2번에 니은과 운석 연구. 그치? 세 번째 가장 효과적인 동그라미 누구라고? 지진파 분석. 지구 내부의 두께도 물질의 상태도 다를 수가 있다.
이해됐습니까? 자, 5번. 각층, 지표에서 가까운, 지표에서 가까운 밑줄부터 하면 누구라고? 지각, 멘틀, 외핵, 내핵. 그렇지. 마지막에 이거 조심해야 돼. 끝에 둘째 줄에. 기호, 이름. 둘째 줄. 기호, 이름. 맞지? 다 써야 된다. 1번. 가장 얇은 건 누구라고? A, 지각. B, 액체, 누구라고? C, 외핵. 고체이며 부피가 제일 크대. 누굴까? B, 멘틀. 그치? 여기까지입니다.